오늘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레벨에서 기준들에 부합해 준다면 이 구간이 꽤 좋은 매수 지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6년 2월 13일이고요.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차트를 한번 해석하고 시장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만 말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컨플런스 존은 결국에 하방 이탈한 상황, 그리고 제가 매수 구간의 시작점이라고 여겼던 72K의 하단부에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현재는 가격 기준 POC 레벨, 이 가격의 균형선을 기준으로 약변곡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POC 레벨에서 변곡이 나왔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POC를 기준으로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POC 레벨은 현재 23년 12월 횡보장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가장 많은 캔들과 가격이 부딪혔던 합리적인 균형선을 일컫는데요. 그리고 현재 이 합리적인 균형선인 POC 레벨을 터치하면서 약변곡이 일어난 상황이고,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예측할 수 있냐면, 지금 이 자리를 완벽하게 하방으로 뚫지 못하고 있다는 뜻은 아직 가격이 이 POC 레벨의 상단에서 머무르려는 흐름이 남아있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변곡되는 시점에 평소에 대비해서 아주 강한 거래량, 강한 스파이크가 나오면서 변곡이 일어났다는 점, 이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시장 참여가 일어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볼륨 프로파일 차트인데요. 최근에 지금 이어지고 있었던 이 강한 하방 흐름에서 델타는 계속 음수로 마무리가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POC 기준의 균형선과 이 강한 하방 스파이크가 나왔던 그 지점이 나왔었던 2월 6일의 거래량을 보면은 델타가 강한 양수로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겠죠. 이 구간이 단순한 가격 방어를 지정가로만 한 게 아니라 지정가에 곁들여서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델타 양수를 통해 강한 시장가의 매수 흔적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시장가랑 지정가가 같이 방어한 아주 강력한 방어 레벨이 됐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 자리는 단순한 지정가 방어를 넘는 본격적인 시장가 체결이 시작된 지점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강하게 물량을 받기 시작한 지점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해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흐름까지 확인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죠. 이 자리에서 만약에 진짜 좋은 상방 변곡이 나오려면 결국엔 시장을 흔드는 세력이 사줬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과연 이 자리를 세력이 샀는지 아니면 우리와 같은 개인들이 반응한 자리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세력이 산 건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답은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 리테스트가 오는 이 리테스트의 지점에서의 가격 반응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여기서의 리테스트를 왜 확인을 해야 되는지는 이 세력의 특성을 두 가지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세력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보이는 이 127K에서 숏 포지션 매도를 하면서 다시 숏을 종료하고 매수를 시작할 지점을 지금 현재 변곡이 보였던 60K로 정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부터 60K까지 오면서 수많은 매수 세력들과 투자자들의 매수에 힘이 있었을 텐데, 이 모든 힘을 억지로 밀어내면서 가격을 내리기 위해 많은 연료, 즉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 흐름을 만들기 위해 투자한 돈을 다시 매수하는 구간에서 매수하고 어느 구간에서 익절을 했을 때 결국에 이 세력이 가지고 있는 돈이 플러스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지금 자리, 가장 큰 변곡과 델타 변곡이 일어났던 이 지점을 리테스트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것 자체가 이 지점이 세력이 참여하지 않은 자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 세력은 이미 우리가 봤던 이 지점에서 이 60K까지 가격을 내린 다음에 매수를 하기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서 어느 지점까지 올려서 팔면은 플러스로 내 계좌가 마무리된다 라고 계산이 끝난 상황이고, 이 60K에서 강한 스파이크와 델타 변곡을 통해서 매수 흔적이 나왔다는 것은 세력이 다시 매수 스탠스로 전환하기 위한 가격 구간이 있으면 이 매수 구간의 최상단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60K부터 매수를 해서 차라리 아래로 내려가면서 사면 사지, 이 구간 이상에서부터는 손익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할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변곡이 나왔고 가장 큰 저항이 나왔던 구간을 임시로 이렇게 두 구간이라고 가정을 해도 이 자리도 여러 차례의 리테스트를 걸쳐요. 이 자리도 최소 두 번의 리테스트를 걸쳤죠. 왜냐면 내가 가진 물량이 만약에 100이라고 칠게요. 근데 아까 이 전에 말한 것처럼 계산이 끝났어. 내가 이 123K에서 사야만 내가 플러스로 마무리가 된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100개 물량을 한 자리에서 털었다고 칠게요. 그럼 분명히 100개를 싣기 전에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물량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평단이 만약에 한 113K 이렇게 되면은 이 세력이 생각한 이 계산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0개의 물량이 있다 치면은 33.3개씩 총 3차례에 걸쳐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나눠서 조금 받고
가격이 올라오면 다시 받고 다시 올라오면 받으면서 원하는 물량이 생기면 이 물량을 다 실은 시점부터 가격을 내린다. 이게 우리가 아는 세력이 운전하는 경로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강한 거래량과 델타 변곡이 일어났던 이 지점에 리테스트가 오지 않는다. 이 지점에 이렇게 리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승을 한다면 일단은 무조건 당연한 건 세력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세력은 이 60K 부근 아래부터 매수를 해야지 손익비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 상단에서 매수를 하면은 당연히 얘네한테 손익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로 세력은 많은 물량을 동반해서 가격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 자리의 지점에서 모든 물량을 체결시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력이 만들고자 하는 다음 방향에 탑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력들이 이 지점을 과연 진짜 매수 지점으로 찾았는지, 실제로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리테스트 과정을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실제로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고 있냐면, 일단 먼저 리테스트를 기다릴 거고요. 그리고 이 리테스트를 기다릴 때 이 POC 레벨이 반복돼서 버텨주는지 방어가 되는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오더북을 통해서 이 자리에 지금 지정가가 반복적으로 걸려 있는지 이것도 동반해 봐야 되고, 세 번째로 리테스트를 할 때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델타가 양수로 마감이 되는지, 시장가로도 공격적인 매수량 체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동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그때부터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들을 모두 부합해서 만약에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한 이후에 상방이 나온다면 컴플런스 존에서 비중의 절반 이상은 익절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가장 강한 매수 근거가 겹쳤던 자리였는데도 하방이 일어났다는 것은 현재 일단 SR 플립이 됐다는 뜻이고, SR 플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저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리젝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개의 매수 근거가 겹쳤던 만큼 많은 매수 물량이 있었던 자리를 깼던 자리이기 때문에 강한 거래량에 동반된 하락의 지점이라 이 자리를 다시 지켜낼 가능성이 더더욱 높다. 이 자리에서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유추가 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말했던 그런 기준들이 부합을 해서 상방으로 변곡이 일어난더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최상단의 레벨이 127K라고 해도 일단 78.5K에서 77K 구간에서는 비중을 분할을 하고 가야 된다. 이게 현재 제 매수 시나리오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변곡의 지점에서 아주 좋은 상방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다만 실제로 이 자리가 이 시장의 흐름을 주체자가 참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테스트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리테스트를 거쳐서 상방 변곡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가장 강한 저항 레벨로 지금 포진되고 있는 78.5K에서 77K에서 분할 익절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 있는 이 기준과 흐름이 당연히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유입되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고만 있던 시장의 흐름 속에서 강한 스파이크와 매수 체결 흔적이 보이는 지점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야만 하는 기술적 분석가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테스트 반응을 통해서 매수를 할지 조금 더 관망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 조급하게 매수를 기다리기보다 해당 구간에서 반응을 살핀 이후에 흐름을 쫓아가도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는 어디까지나 잃지 않는 것이 1순위입니다. 장이 어려운 만큼 잃지 않음에 더더욱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